총선 공약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시대 이 총선을 생각하면 정말 헬리콥터로 돈을 살포한다는 식의 포퓰리즘이 좌우한 선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국가의 위기에 국기 아래 결집한다는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별 고생하지 않고 180석이라는 엄청난 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그 대승에는 김형호가 했던 이 공천 실패가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어떨까요? 이 총선 공약 가운데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같은 개헌 사항과 함께 국민의힘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겠다. 그리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구속기간 세비를 반납한다. 기타 등등 이 그동안 국민들이 주장해온 특권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원 정수 감축입니다. 의원 정수 50명 감축을 두고 이제 야권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은 또 날을 세웠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직역을 구조조정을 할 때는 과감하면서 자기들 정수 줄이는 거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냐. 그러면서 민주당 친명좌장 정승호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이 늘 조언을 듣는 정승호도 250명이면 충분하다 하지 않았나. 정치개혁은 정치인이 정치인의 이익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다. 과거 정승호는 5년 전이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숫자는 250명이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자, 어떻든 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른바 개혁 시리즈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작 이런 계획을 하지 못했을까요? 재정을 흠으로써 돈을 퍼붓는 것만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후안 페론이 아르헨티나 대선에 출마해서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내일 당장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포퓰리즘의 효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당장 해주겠다. 지금 여야가 내놓은 정책들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내놓은 정책은 계획이지만 상대방의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매도하기 바쁩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저출산 정책을 일제히 내놓았습니다. 이 공약 1호입니다. 이를 스스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이제 너무 심각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민주당 안을 볼까요? 민주당은 18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자녀를 둘 이상 낳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감면해주고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안입니다. 돈도 주고 집도 준다. 이재명의 말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었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이 바로 좌파들이죠. 그리고 우파는 바로 그 불평등이 국가를 부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민주당은 먼저 신혼부부에게 소득 자산과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이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이 되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절반인 5천만 원이 감면되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사실상 아이를 둘 낳은 부부에게는 5천만 원을 주고 세 자녀 부부에게는 1억 원을 줄 것입니다. 그러는 한편 둘째 아이를 낳으면 24평짜리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33평짜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이 임대주택은 말이 임대주택이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분양됩니다. 민주당은 또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가 해당 아이 앞으로 우리 아이 자립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이 펀드에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살까지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약 2천만 원입니다. 부모도 매달 10만 원까지 이 펀드 적립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펀드 수익은 비과세로 하고, 그리고 부모가 넣는 금액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쌓인 금액은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 부모에게는 자녀가 8살이 된 때부터 매달 20만 원이 아동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민주당은 또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현행 최대 85%에서 20% 이하로 크게 낮춥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강화합니다. 사실상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개념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강화됩니다. 이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면 정부가 매달 50만 원 급여를 지원하게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 텐데요. 재원은 끝내 밝히지 못합니다. 이계호 정책위 의장이 말이 이렇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사회, 기업이나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당의 총선 1호 공약도 저출산 대책입니다. 국민의힘은 18일 저출산 문제 해결과 2일 가정 양립을 위한 세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함께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인구부를 만든다. 여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산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서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빠에게 배우자 출산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를 약속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여러 약속들을 전부 다 생략을 하고 중요한 굵직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 원을 210만 원으로 인상,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겠다, 이 주장입니다. 그 휴가가 바로 연 5일인데 그걸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 이런 약속들을 공약했습니다. 출산휴가는 산모는 3개월, 그리고 배우자는 1개월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기 유연 근무 정책을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인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육아 동료 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당을 신설한다는 공약입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나 인상하고, 경력 단절자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을 하면 지원금 240만 원으로 3배나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청년 근로자의 저축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떻든 정책 구성권은 정부 여당이 있습니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한 달 새 20건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이 쏟아냈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엄청난 공약들을 사흘 간격으로 계속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감세, 현금성 지원 정책들입니다. 사실 꼭 필요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정책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 17일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승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이 말을 주제로 열린 이 민생 토론회에서 위의 여러 정책들을 밝혔습니다. 그 중에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윤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정부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기적으로 계속 인하를 해온 정권 거래세는
내년까지 0.15%로 계속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계속 내려왔는데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도 계속 내리기로 한다는 겁니다. 또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담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대폭 올립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상장기업이 기업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를 완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를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죠. 사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 빨리 고치긴 고쳐야 합니다. 자, 이뿐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총 26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그리고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사흘에 한 번꼴로 발표된 선심성 정책들인데 언론은 선심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중에 8알은 사실 꼭 필요한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런 대책들은 새해 경제 정책 방향 등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 참석 행사 같은 임시적 성격의 행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심지어 말씀드린 금투세 폐지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같이 정부가 부인했다가 다시 추진한 대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재원입니다. 바꿔 말하면 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 축소도 재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적게 그치니까 말입니다. 한 달 새 발표된 정책들이 소요 재원은 줄어드는 세수 6조 원에다가 민간에서 투입되는 자금까지 계산하면 대충 1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세수 감소 규모가 아직 추산되지 않은 항목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한 15조 정도 이렇게 추정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간 3조 7천억이 넘습니다. 내년 시행하다던 금투세가 없어지면 매년 1조 5천억 세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는 최대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미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는 증권거래세로 덜 그치는 세금은 연평균 약 2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권칠성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선거 전으로 재정을 허물어서 돈을 살포하던 그다시 신문이 만화로도 보여줬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만화였습니다. 그 돈을 살포하던 민주당이 할 말인가? 라는 비판을 듣기에 아주 족한 말입니다. 권칠성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가재정이 어찌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런 감세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더 그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어떻든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민생대책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억지다. 선거를 앞두면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윤 대통령도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정부가 내놓는 감세 위주의 민생 정책들은 재원 대책이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론은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정책들로 줄어드는 세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 연장 등으로 총 2조 5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현재 세수 감소 폭이 구체적으로 추산된 정책들은 대충 6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또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서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액수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에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2조입니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이자 환급, 그리고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에는 정부나 공기업 재정이 실제로 투입이 됩니다. 이러니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 절반이 넘는 11개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약속이다. 자, 어떻든 제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여러 정책들은 적어도 80%, 많게는 90% 가까이는 그동안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하다시피 꼭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